안녕하세요. 저는 최말순입니다. 올해 70이죠.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2 아들을 키워냈죠. 큰아들 성우는 이제 중소기업 부장이 됐습니다. 작은아들 진우는 택시 기사를 해요. 성우는 돈을 잘 버는데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진우만 가끔 들러서 어머니 밥 드셨어요 하며 챙겨주죠.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고 누구와 약속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경도인지장의 증상이 보입니다. 관리를 잘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두려워요.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에 잠이 안 와서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1달 만에 성우와 며느리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서 김치찌개를 끓여줬죠. 그런데 성우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미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필리핀에 정말 좋은 요양 리조트가 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이라니요. 여태껏 비행기도 타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나? 진우도 있는데. 성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형편이 어려워요. 택시비로는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 못해요. 저희도 이민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이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아들마저 떠나려 한다니 말이죠. 미라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바다도 보이고 음식도 맛있대요.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을래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과 혼자 남겨질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때 미라가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도 이민 못 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아이들이 발목 잡히는 거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는 처음 타봤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웠어요. 성우와 미라가 옆에서 챙겨주니까 조금 안심됐죠. 필리핀 공항에 내렸을 때는 더위가 확 몰려왔어요. 호텔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우와 미라가 자꾸 외출을 하더군요. 저를 두고 어디론가 나가서 늦게 들어와요. 물어보면 관광지 알아보러 갔다고 하는데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라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일주일 후에 출국이에요. 그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성우에게 물었어요. 성우야, 우리 언제 돌아가니? 돌아갈 비행기표는 언제 끊었어? 성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좀 더 계시면 어때요? 뭔가 이상했어요. 돌아갈 표도 없이 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밤새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성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두고 먼저 간다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혼자 어떻게 돌아가?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희도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여권도 성우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권은 왜 가져가니? 어머니가 잃어버릴까 봐요.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돌아올 때 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 호텔 직원이 왔습니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칠 더 있기로 했는데요. 결제가 안 돼 있어요. 짐 정리해 주세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아들이 호텔비도 내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가방을 싸서 호텔을 나섰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공항 근처 벤치에서 밤을 새웠어요. 모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안 됐고 여권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도 못하니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됐죠. 사흘째 되는 날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여행사에서 본 박재훈 씨였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두고 갔어요. 여권도 가져가고 호텔비도 안 내고 갔어요. 박재훈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제 처지를 보니 의심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재훈 씨가 임시로 작은 숙소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거든요. 박재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상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박재훈 씨가 여행사 시스템을 확인해 봤답니다. 그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귀국편 티켓을 아예 예매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편도로만 끊었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버릴 작정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박재훈 씨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야겠어요. 대사관 직원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바보였나 봐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 몰랐어요. 대사관 직원이 위로해 줬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꼭 해결해 드릴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우가 병원 진단서를 악용했대요.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던 거죠.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정도인데 말이에요. 성우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성우와 미라가 제가 없는 집에서 보험금을 정리하고 집 문서를 뒤지다가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진우가 의심스러워했던 모양이에요. 형이 갑자기 어머니를 해외로 데려간다고 하니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가장 놀라운 건 손녀 다영이의 증언이었어요. 다영이가 경찰에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었어요. 큰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진우 가족과 살고 싶다고 다영이에게만 말했었거든요. 성우에게는 차마 말 못했죠. 큰아들 체면 때문이었어요. 다영아, 할머니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 하지만 큰아빠한테는 비밀이야. 그때 다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애가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성우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려 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성우는 끝까지 발뺌했대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한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죠. 편도 티켓, 호텔비 미납, 보험금 정리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성우와 미라는 해외 노무 유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죠. 체면을 중시하던 성우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을 거예요. 저는 대사관 도움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형을 못 말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 진우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방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다영이가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를 옆에서 해요. 할머니, 오늘 급식으로 김치찌개 나왔는데 할머니가 끓여주신 게 더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진우 내외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영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우와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가끔 원망스럽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그래도 진우와 다영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가족을 버린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더군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낸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제 다영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 몰랐네요. 지금도 기억력이 가끔 흐릿해지긴 해요. 하지만 다영이가 옆에서 할머니, 이거 잊으셨어요 하며 일깨워줍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일도 가족이 있으니 견딜만해요. 성우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영이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서요.